최순실 씨와요, 그 딸 정유라 씨가 어찌된 일인지 구치소에서 만났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홍순빈 아나운서. 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최순실 씨의 첫 확정 판결이 어제 나왔습니다. 아하. 앞서 1심과 2심에서 최순실 씨는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특례 의혹으로 이제 3년형을 선고받았는데 네. 이 원심이 어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된 겁니다. 아하. 이에 따라 이제 최순실 씨는 기결수 신분이 돼서요. 네. 됐지만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제 진행 중인 재판이 있기 때문에 네. 서울 구치소에 머무를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어제 이 10분간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가 대면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아하. 무려 18개월 만에 네. 연애라고 합니다. 18개월 동안 못 만나다가 정말 이 딸과 엄마 사이입니다만, 엄마와 딸 사이입니다만 18개월 동안, 1년 6개월 동안 만나지 못하다가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죠. 그러다가 어제 이 구치소에서 최순실 씨가 있는 서울 동부구치소입니다. 참고로 이곳은 뭐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있죠.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지금 10분 정도 얘기를 나눴다는데 홍순빈 아나운서 네. 뭐라고 그러면 모녀가 1년 6개월 만에 만나서 얘기를 나눴을까요? 어떤 내용 나눴어요? 그 대화 내용의 일부가 공개가 됐는데 네. 먼저 이렇게 좀 짚어보면 네. 정유라 씨가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엄마 수술 어떻게 됐어요? 그 최근에 최순실 씨가 수술을 받은 건데 그랬죠. 받았잖아요. 네. 그 수술에 대한 경과를 물어본 것 같고요. 네. 최순실 씨는 뭐 잘 지내고 있냐? 건강 잘 챙겨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 뭐 이 둘은 이 짧은 10분 동안 뭐 재판 상황에 대한 언급은 피하고 주로 뭐 건강이나 근황에 대한 네. 이야기를 주고받은 것으로 네. 알려졌습니다. 최진영 변호사님께 여쭤봐야겠어요. 그 최순실 씨는 저희 그 뉴스파이터에서 잠깐 그 얘기 전해드렸습니다마는 그 딸을 좀 보고 싶다 하는데도 그 전에 재판부가 좀 거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려 1년 6개월 동안 이 엄마와 딸이 못 만났던 그런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법에 의해 따르는데요. 네. 이와 같은 그 수용자 같은 경우에도 접견은 형 집행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형 네. 집행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원칙적으로 네. 이게 변호인 접견 이외에 다른 사람을 하루에 한 번 만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법원으로부터의 접견 금지 처분이 있을 때, 네네. 그리고 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로 지금 입학과 관련 그 이대 입학과 관련된 네. 합사 비리와 관련해서는 네. 이 엄마와 정유라 씨가 사실상 공범의 관계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은 네. 만날 경우에는 네. 서로 말을 맞출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지금까지 접촉을 거부를 했었는데요. 네네. 아시다시피 엊그제 네. 대법원에서 이제 형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뭐 더 이상 이제 재판을 진행되지 않으니까 네. 이제는 허용해도 된다라고 해서 아하. 했는데 네. 다만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 이 경우라도 그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는 소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청취하거나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아하. 이 그 한 10분 하는 내역을 다 녹음해놨을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 같은 건 좀 그렇습니다. 마련을 해놓군요. 그런데 홍순빈 아나운서, 네. 이 모녀가 최순실 씨와 그 딸 정유라 씨가 만나는 기간은 1년 6개월이 걸렸는데 그동안 그러면 어떤 이유 등을 통해서 만나지 못했는가 좀 짚어주시죠. 네, 그럼 1년 6개월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네. 지난해 6월에요. 이 한 기자가 정유라 씨한테 어머니를 혹시 만나봤습니까? 라고 네. 물어봤습니다. 아하. 그 당시에 정유라 씨가 지금 법률상 어머니를 만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라고 대답한 적이 이 있었거든요. 법률상이라는 게 조금 전에 최진영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때 그 당시에도 공범 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했었고요. 네. 지난 4일입니다. 이 최순실 씨가 당시에 제가 딸을 혹시나 만날 수 있는지 알아봤지만 네. 그것도 못 만난다고 들었습니다. 딸을 1년간 못 보고 있어서 네. 2분만이라도 좀 보게 해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하. 이때도 마찬가지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했었습니다. 네. 지난 8일이었죠. 어버이날에는 이번엔 네. 반대로 정유라 씨가 네. 어버이날이고 하니까 엄마를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라고
제안을 했지만 네. 거절을 당했고요. 아하. 그다음에 제일 최근에 저희 뉴스파이터 시간에서도 본 것 같은데 네. 이 최순실 씨가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빠져나오고 있는 장면 있지 않았습니까? 아하, 네. 당시 수술을 했었던 건데 네. 그 수술을 앞두고 최순실 씨가 이제 건강상의 문제로 딸을 다시 못 만날 수도 있으니까 접견을 한번 하게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했지만 당시에 거절을 당했었던 그랬죠,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원심 판결, 그러니까 확정 판결까지 난 후에 네. 이렇게 10분간의 면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난해 6월부터 한 서너 차례 이 엄마나 또 딸이 좀 만나려는 노력을 했는데도 번번이 이 사법부에 의해서 거절을 당했는데 지난해 정유라 씨가 어머니 최순실 씨를 면회하려고 했을 때 당시 영상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못 만났죠? 네, 못 만났습니다. 뭐 교정당국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법률상 어머니 만날 수 없다고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만나고 싶어서 오셨던 건가요? 네, 그럼 사이가 안 좋다 그랬는데 지금은 좀 괜찮아진 겁니까? 네, 당연히 저희 어머니도 갇혀 계시니까 제가 딸로서 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김성수 평론가님, 이 당시만 해도 화면상으로 보여지는 부분은 최순실 씨와 이 정유라 씨가 사이가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보이게. 나빠지는 초기였죠.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네. 이때서부터 정유라 씨가 사실은 검찰 측에 유리한 그런 증언들을 갖다가 좀 내놓을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아마도 저때 상봉을 하고 싶었던 이유도 자신의 입장이나 이런 걸 갖다 좀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닌가 하는 추측은 할 수가 있는데요. 네네. 아무튼 저 이후서부터는 좀 더 확실하게 정유라 씨가 네. 사실은 검찰에 유리한 그런 네. 증언들을 했고 아하. 재판에서도 역시 검찰에 유리한 증언들을 내놓으면서 네. 모녀 간의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졌고 심지어 그 최순실 씨 측 변호인 같은 경우는 정유라 씨를 뭐 살모사의 새끼로 그랬었죠. 막 갖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네네. 표현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네. 아무튼 저런 선택을 해서 그런지 정유라 씨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 학사 비리에 네. 관여했다고 여겨짐에도 불구하고 음흠. 지금 기소조차 제대로 안 된 걸로 지금 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떤 그 많은 혜택들이 있는 게 분들도 아닌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런 네.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최진영 변호사님께 여쭤볼 수밖에 없어요. 이 국민분이나 시청자분들의 어떤 이 정서, 느낌은 아니 이 엄청난 이 나라를 뒤흔들었던 학사비리, 2대 학사비리에 왜 그러면 최순실 씨만 죄를 묻고 그 딸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정유라 씨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하지 않느냐 이런 궁금증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검찰 권력이 막강한데요. 검찰 권력 중에 가장 막강한 권력이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기소하는 권력이 아니고 죄가 네. 되지만 기소하지 않는 이른바 불기소 권력이 오히려 가장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래요? 바로 이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네. 분명히 지금 그 입학과 그리고 입학 이후에 학사 비리와 관련된 실체적인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네. 참고인 조사만으로 끝내고 아직까지 다른 지금 그 엄마인 그 최순실 씨에 대한 재판은 1심, 2심, 3심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아직 네. 재판까지 넘기지 않았다는 것은 아하. 검찰이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에 협조한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보답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아마 관련돼서 장시호 씨 같은 경우에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형을 낮게 구형을 했지만 네. 결국 법원에서는 어땠죠? 그거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구형했는 것보다 오히려 형이 훨씬 더 높게 이렇게 선고를 아하, 했듯이 네. 경우에 따라서 아직까지 아예 기소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뭐 다른 그 기소 독점주의상 검찰이 이외에 다른 사람이 기소할 수는 없죠. 그런데 네. 설령 이후에 기소를 해서 형을 낮게 구형을 한다 하더라도 네. 법원에서 죄가 인정된다고 하면은 사실상 높은 형도 가능한 것인데 네. 앞으로 검찰이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를 어떻게 결정할지 네.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조금 전에 화면도 나왔습니다만 사실 정유라 씨는요. 물론 정유라 씨를 두둔하는 건 아닙니다. 시청자분들이 좀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정유라 씨는 이 조사를 받고 나오면 기자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그냥 의례적인 말, 뭐 성실하게 답했습니다 정도만 말하고 서둘러 차를 타거나 이동하기 바쁜데 앞서도 화면 보셨지만 기자들의 질문에 거의 뭐 착실하게, 성실하게 답을 했던 모습을 여러 차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순빈 아나운서, 네. 최순실 씨가 구치소에서 뭐 회고록을 쓴다는 얘기 저희가 좀
전해드린 기억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지난 도대체? 12월에 전해드렸었는데 네. 당시에 그 회고록에 대해서 3심 판결이 나오면 공개가 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다시 주목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그 회고록에 이제 가제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아하. 가제를 갖고 있는데 네. 내용은 뭐 박 전 대통령과의 만남, 독일 생활, 특검 조사 과정 등을 기록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당시 뭐 이경재 변호사의 제안으로 쓰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었죠. 최명기 원장님, 이 구치소에서 회고록을 쓴다는 것은 정서, 이 마음 심리 상태가, 심적 상태가 어떻다고 안정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활발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면 견딜 수가 없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네네. 회고록이라도 쓰는 게 본인의 네.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한 것보다 나을 수는 있고요. 아하. 그런 다음에 일정 부분 본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네. 이 회고록을 쓰면서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느끼기에 부당하게 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막 뭔가 이렇게 좀 부정적인 말을 갖다 막 하면서 본인이 네. 나름대로 복수심을 충족할 수도 있고요. 네. 반대로 본인에 대해서는 남들이 본인을 너무 많이 깎아내리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 스스로를 갖다 미워하면서 네. 낮아진 자존심을 회복할 수도 있는데 그게 올바른지 잘 모르겠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회고록을 쓰는 거는 최순실 씨 자체한테 의미는 있으나 평소에 최순실 씨의 이 성격을 갖다 놓고 보다가 보면은 네.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꾸준하게 정해진 시간에 매일매일 쓰는 네. 회고록 스케줄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네요. 그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대법원 판결에서요, 최순실 씨만 형이 확정된 게 아니라 징역 3년 확정된 게 아니라요. 당시 청문회장에 나왔던 이 관련자들도 다 형이 확정됐습니다.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징역 2년, 그리고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징역 2년,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 징역 1년 6개월의 형이 확정이 됐는데 당시 이 사람들이요, 청문회장에서 했던 발언 좀 들어보시고 기억을 좀 더듬어 볼까요? 그때 장면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회 딸로가 입학을 했다는데 제가 그 당시는 정윤회가 누군지 전혀 몰랐어요. 정윤회가 최태민 사위라는 말도 하던가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 것을 설명을 하셨다고 하는데 전공이 이공계여서 그런지 그렇게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정유라를 뽑으라는 지시를 했냐고 좀 전에 물었는데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정유라를 뽑으라는 지시를 했습니까? 전혀 그런 일 없습니다. 출석 및 학점 관리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 말도 한 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도 왜 자꾸 그 언론상에 그런 말이 나오는가 해서 저도 사실은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만하십시오. 최순실, 정유라 부정 입학의 중심은 바로 김경숙 씨다. 아닙니다. 의원님, 그거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원생의 날 행사가 끝나고 나오면서 됐습니다. 그 제가 거짓 증언 계속 물었었습니다. 들을 이유가 없어요. 제가. 아닙니다. 그건 남궁건 진짜입니다. 최경희 청장이 정유라를 뽑아주라고 지시한 적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지시한 적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누구를 뽑아주라고 지시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네,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이화여대 그 입학부터 뭐 학점 그다음에 출석까지 특혜가 있었다고 조사돼서 입학 취소도 되셨는데 인정하시나요? 네, 저는 학교를 안 갔기 때문에 입학 취소는 당연히 인정을 하고요. 저는 제 전공이 뭔지도 사실 잘 모르고 저는 한 번도 대학교에 가고 싶어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입학 취소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죄송합니다. 근데 네, 저런 발언을 했던 기억도 좀 새록새록 나네요. 다시 화면을 보니까요. 그런데 최진영 변호사님, 참 어제가 공교롭게도 스승의 날이었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이화여대 입학 비리 과정에서 학교에 가지 않고 리포트를 쓰지 않아도 학점을 받았던 정유라 씨. 그런데 이 정유라 씨에게 학점을 줬던 이른바 스승이라는 사람들은 다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를 한번 좀 짚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되자 가장 환영했던 것이 검찰이었습니다.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첫 단추가 유죄 확정이 판결이 났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KO성을 거뒀다. 이런 어떤 검찰로서는 큰 의미가 있던 사건인 것이죠. 네. 더불어서 사회적 의미를 가진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그 가진 자들
금수저들의 어떤 그런 그 잘못된 것을 사실 끝까지 다 파헤쳤고 그에 의해서 유죄 확정 판결이 됐다라는 점에서 나름 의미가 있는데요. 네. 사실 그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스승의 날이었었는데 이 그 어떻게 보면 사립학교에서 사립학교 중에 명문 사립학교라고 할 수 있는 이화여에 대해서 내부에서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는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 사립학교를 비롯해서 공립학교에도 더 이상 이런 일이 없으면 하는 경종을 울린 사건이라는 점에서도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사실 뭐 이화여대는 뭐 100년 넘는 사학의 명문이죠. 그 학교가 하루아침에 정말 이 입학 비리로 하루아침에 신뢰, 명예가 땅에 떨어졌으니 그 지금 재학생, 졸업생들의 마음이야 오죽할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